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며 자기 삶을 자기 지혜로 채워나가려 할 때 소설이 그리고 책이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뼈대 같은 건데 사실은 멈춰서 한번 생각 좀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내요? 이라는 질문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누가 그렇게 요즘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이렇게 인사차 물어보면 삶을 약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작가로서 대중들한테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을 선택을 했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엮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 치킨집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치킨집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고된 노동의 문제로 가서 좀 공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정작 제가 좀 밀도 있게 얘기하고 싶은 감정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모럴의 문제라던가 하는 것으로 징검다리 밟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면 뭔가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소설 쓰는 방식으로 강연 원고도 쓰고 그 강연장에 나가서 이렇게 말도 했던 것 같아요. 포럼 끝나고 나서 독자들이랑 뭐 청중들이랑 소통할 때 너무 젊은 친구들이라서 저는 실제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포럼이라고 하면 이미 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올해만 온 게 아니라 자기 전에도 들었다. 그래서 좋아서 매해 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제가 사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젊은 친구들은 여전히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걸 풀기 위해서 이 현장에 온다는 게 저도 되게 힘이 됐고, 앞으로 이 포럼이 계속해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해답을 찾고 싶어 할 때 한번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리, 좋은 만남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사는데 제일 고민되는 게 있어, 가장 궁금한 지점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붙들고 소설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크리스마스 타일에 이제 말씀하신 은하의 밤이라던가 당신 게 좀 많아봐도 될까요 같은 경우에는 은하의 밤은 은하란 주인공을 통해서 고립과 고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40대가 넘어간 제가 맞부딪힌 어떤 그런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자의 작품은 이제 제가 이제 반려견을 기르다가 18살 반려견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벌써 재작년이네요. 해가 바뀌어서. 당연히 이제 많이 슬펐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소설화로 좀 기록해두지 않으면 어쨌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옅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힘들지만 소설로 써보자라고 해서 작업을 했어요. 소설들을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이제 책으로 묶일 때쯤에는 책으로 독자들한테 전달되고 나서는 저는 그 자리에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완성을 했고 제 역할은 그게 이제 끝이라서, 그러면은 그 인물들이랑 헤어지는 기분이고, 독자들이 인물들을 만날 때 작가는 인물들과 헤어진 채로 다음 인물한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별하는 기분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하지만 뭔가 1년을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소설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넘어온 그 크고 작은 허들들이나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맡고 있는 이 12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걸 한번 느껴
줬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의 인물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막 화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랑 저희랑 되게 닮은 모습들이고 그 인물들의 12월을 보면서 자기의 12월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업했어요. 타일이라는 게 사실 벽면에 붙어서 하나의 넓은 어떤 면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삶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타일 한 장 한 장이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아주 실선 같은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삶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겹쳐 있으면 우리가 안 되고, 오히려 약간의 이 거리를 유지한 채로 같이 이 공동체라는 벽면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뭔가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연작 소설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키워드랑 타일이 제가 느끼기에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한 번쯤 멈춰서 우리가 이 불경기, 그러니까 덜 갖고 덜 축적하고 덜 쓰고 하는 이런 시기를 맞게 될 텐데, 그런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게 자기 마음을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실질적인 위험이 다가오면은 되게 인색해지고 그렇지만, 이게 나한테만 지금 닥쳐오는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축제처럼 남아있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또 이게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변화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좀, 조금은 마음이 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인 저도 그렇게 해서 통과하려고요. 지난해 우리가 정말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거는 12구 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화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어떤 비극들이 반복되고, 그 비극이 반복되는 게 나쁜 이유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무력함을 많이 느꼈고, 또?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지난 날들의 비극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침체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작품화를 통해서 제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기호 소설가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문단의 선배님이시고 지금 광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제가 잠깐 들으니까 내년에 주제에 어떤 청년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라던가 좌절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들이 고유한 특질 같은 게 있을 텐데, 제가 이기원 선생님이 저를 이제 학교에 초청을 하셔서 내려갔어요. 근데 학생들과 정말 너무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학생들이 이기호 선생님 앞에서는 자기 얘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어떤 일면을 전달을 한다면, 청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청년들과 가까운 사람이 더 번역을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기호 소설가님이 한 번쯤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